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유기물질, 특히 하수 또는 유기성 산업해수, 특히 이제 고농도 하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산소가 필요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결국은 유기물질에 해당되는 탄소 체인, 그러니까 탄소 체인에 산소를 붙이는 산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 산물인 CO2하고 H2O 또는 이제 미생물을 새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설명을 많이 오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산소를 쓰기에는 좀 처리 기간이 좀 길고 그 긴 이유가 고농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농도이기 때문에 이런 고농도 하수나 특히 분뇨 같은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산업해수인 밀가루 또는 이제 케이크, 감자, 고구마 주로 이제 탄수화물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유기물질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목적으로 이제 개발한 방법이 혐기성, 이전까지는 이제 호기성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혐기성 부유 성장 또는 부착 성장 공정, 이게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해결했다니까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그 공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혐기성 부유 성장 공정이라는 것하고 다음에 언급할 슬러지 혐기성 처리 공정의 차이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대로 혐기성 부유 성장 공정은 산소가 필요하지 않는, 산소가 필요 없는 공정을 유지를 합니다. 그 대상물이 뭐냐면 고농도 합해수를 처리를 하는데 그 대상이 유기물질입니다. 결국 만들어지는 게 이제 CO2 또 메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단지 이제 공정 자체가 산소를 쓰지 않으니까 혐기성 부유 성장 공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대동소이합니다. 혐기성 부유 성장 공정이나 슬러지 혐기성 처리 공정이나 우선 상향류나 하향류로 공정을 운영을 하는데 단지 이제 비슷한 것은 혐기성이라는 것, 그 다음 부유성장 또는 부착성장 공정을 하는데 그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우선 혐기성 부유성장 공정에서는 대상 물질이 고농도 유기물 제거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마찬가지로 슬러지 혐기성 처리 공정이나 혐기성 부유성장 공정에서 사용하는 공정들이 서로 이제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대상이 뭐냐면 슬러지 혐기성 처리 공정은 하수를 부유성장 공정, 그러니까 호기성 산화 공정을 하면서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처리를 하고 미생물이 성장을 한 후에 과잉의 미생물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라앉혀서 상당한 양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처리를 해야 되는 그 공정을 우리는 폐슬러지 처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슬러지 현기성 처리 공정에서는 주로 대상이 폐슬러지 처리라고 우리가 구분을 짓습니다. 자, 그래서 현기성 부유성장 공정은 고농도의 유기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고, 근데 이제 현기성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호기성으로 했지만 지금 현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을 운영하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슬러지 현기성 처리 공정은 뭐가 다르냐 하면 이 대상은 슬러지입니다. 유기물질이 아니라 슬러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현기성 반응조를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 현기성 부유성장 공정은 유기물질 제거가 목적이고, 현기성 슬러지 처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슬러지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유기물질, 그러니까 액체입니다. 액체. 그 다음에 슬러지 현기성 처리 공정은 액체라기보다는 고농도의 굉장히 덴스한 물질의 집합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정리가 잘 되어야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현기성 처리 공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처리 공정의 종류는 호기성이 아니라 현기성입니다. 산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생물 자체가 현기성 미생물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상향류나 하향류나 이 방법을 택하는데 현기성 부유성장 공정 내지는 부착성장 공정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또 유동상 부착성장 공정. 자, 이게 유동상 부착성장 공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기물질을 호기성으로 운영을 할 때 부착성장 공정을 배웠습니다. 부착성장 공정은 고정상이 있고 유동상이 있습니다. 이 유동상은 이 반응조 내에 액체의 흐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로우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부착성장 공정이다 하더라도 유동상의 미생물을 붙여가지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상향류의 현기성 슬러지 상이라고 해서 UASB라고 합니다. 왜 상향류냐 하면은 이 고농도의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미생물의 비중이 1보다 높아서 슬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자꾸 가라앉습니다. 이제 그거를 위로 자꾸 순환을 시키면서 이제 처리를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UASB는 나중에 자세하게 뒤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에서는 이제 현기성 라군조라고 합니다. 자, 라군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왔는데, 이 라군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이제 폰드라고 보면 됩니다. 연못, 굉장히 큰 저수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수지 같은데 거기에 담아놓고 산소가 접촉을 못하게, 그러니까 대기와 접촉을 하지 않게 뚜껑을 덮는다든지 그 다음에 산소의 유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면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분리 현기성 공정도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럼 그 기초 이론으로서는 우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은 슬러지 생산이 적다는 얘기는 미생물이 정식을 많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정식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미생물의 생산 개수가 낮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생물 생산 개수가 낮다는 것은 슬러지 생산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산소를 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응적 부피가 작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와 동일한 의미는 이제 높은 용적 부하다. 용적 부하는 그러니까 단위 최적당 제거할 수 있는 유기 물질의 농도가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높은 용적 부하. 이 용적 단위 최적당 처리할 수 있는 고농도의 유기 물질이 들어오더라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현기 공정이니까 메탄가스가 이제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초기 운전 이제 적응하는데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그래서 초기 운전 시간이 길게 걸리고, 그 다음에 현기 공정의 특징인 알칼리도를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칼리도를 보충한다는 얘기는 유기물 제거 후에 유기물이 뭐냐면 지금 현기 공정에서 부유성형에서 유기물질을 제거합니다. 유기물질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미생물이 살아야 하니까 왜냐하면 여기 미생물이 일을 하거든요. 슬러지 처리하고는 다릅니다. 슬러지 처리는 미생물을 죽이는 거고 이 현기성 처리는 고농도의 하수를 처리하는 겁니다. 미생물을 여전히 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알칼리도를 보충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뭐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제 배출세 수질이 우리가 원하는 수질로 돼야 되는데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고농도의 유기물질입니다. 고농도의 유기물질. 특히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크래커, 그 다음에 이제 감자, 포테이토, 그 다음에 고구마, 밀가루, 라면, 뭐 이런 그 식품 가공 공장에서 뭐 사탕, 뭐 그다음에 설탕, 뭐 이런 이 고농도 당을 생산하는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유기물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물론 이제 배출 수질에서는 이제 질소인이 제거가 이제 불가능하다 이 말은 호기, 혐기, 그다음 무산소 공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체류를 시켜야 되고 고농도의 유기물질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둔 처리 방법이니까 인공 질소가 제거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주로 이제 혐기 공정이니까 온도가 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호기성 공정도 온도가 낮은 데서는 처리가 어렵겠지만 특히 미생물이 저온에서 활동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유기물질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의 활동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온도가 높은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또 하나 하는 것이 뭐냐면 악취가 발생을 하고 부식성 가스가 생성됩니다. 자, 근데 악취 발생은 물론 이제 주로 아모니아 가스에 해당되겠죠. 자, 아모니아 가스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혐기 공정이라 이런 뜻입니다. 호기 공정이라면 질산이 생기겠지만 이건 혐기 공정이니까 암모니아가 발생을 합니다. 암모니아가 발생을 하니 악취가 그러니까 질소가 함유된 가스가 발생을 하니까 악취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단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혐기성 처리, 부유성장 공정이나 그 다음에 혐기성 폐슬러지 처리하는 거나 전부 다 뚜껑이 덮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악취하고 부식성 가스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호기성 처리 공정에서는 이제 일반 하수 처리, 그다음에 혐기성 처리 공정, 고농도 산업 폐수 처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혐기성 처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대상은 혐기성 처리 공정은 뭐냐면 이게 고형물이 아니고 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은 고형물을 처리하는 것이고 혐기성 처리 공정이라는 것은 액체인 고농도의
하수 또는 폐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상이 뭐냐니까 매립장의 침출수 또는 이제 제약 폐수, 그다음 펄 폐수, 그다음 고농도 유기물 폐수의 축산 폐수 또는 식품 폐수 뭐 이런 것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다음 유량과 부하의 변동을 본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냐면 혐기 공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메탄가스를 생성하는데 이 필요한 공정이 뭐냐면 일단 균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유기물질을 산을 만드는 애시드를 만드는 산형성균이 있어야 되고 산형성균이 애시드를 만들면 그 다음에는 메탄을 만드는 그 다음 메탄 생성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량과 부하의 변동으로 인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생성이 되도록 우리가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의 농도와 이제 온도로 본다면 이 농도가 COD로 봅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easily biodegradable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COD 미니멈이 1,500에서 2,000mg/L면 대단히 높습니다. BOD가 아니고 이제 COD이기 때문에. 그럼 온도는 얼마냐면 25도에서 30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대신 이제 비용해성 유기물 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용해성. 그러면 지금까지 대상이 뭐냐면 용해성 고농도 유기물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용해성 유기물 분율로 본다면 고형물 폐수가 있습니다. 고농도의 고형물 폐수. 아까 뭐라 그랬냐면 국수 공장, 그 다음에 라면, 그 다음에 이제 포테이토 칩 만드는, 그 다음에 초콜릿, 그 다음에 설탕, 분유, 뭐 이런 산업에서 만들어진 폐수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고농도의 비용해성 유기물입니다. 그 물에 잘 안 녹는다는 뜻이죠. 분자량이 일단 크니까 비용해성이다. 그래서 부유성장 반응조가 유리한데 때로는 이런 형성 처리 공정도 운전할 필요가 있다. 요구되는 이제 하수의 이제 알칼리도를 본다면 대개 2000에서 4000mg/L의 알칼리도, 그러니까 CaCO3, HCaCO3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유기물질, 첨가된 유기물질의 농도가 요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고형물의 유전도, 그럼 고형물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미생물입니다. 살아있는 미생물이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냐면 30도에서 20일 이상의 체류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체류 시간이 20일 이상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완전 혼합 공정이라고 해서 여기 보다시피 이제 블레이드가 달려 있어서 휘젓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은 complete mix process, 유입수가 들어오면 유입수라 그랬습니다. 고형물이 아니라 유입수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처리한 이 속에는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 여기에 산소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메탄 생성균에 의해서 결국은 가스가 발생합니다. 메탄. 특히 이 공정 전에 유기물질이 산형성을 먼저 하는데 도와주는 이 미생물이 산형성균이, 두 가지 미생물이 있습니다. 산형성균이 있고 그걸 받아서 메탄을 생성하는 메탄 생성, 그다음에 메탄 생성균이 있습니다. 메탄 생성균. 그래서 이제 부유 성장 공정을 가장 쉽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지 이제 긴 HRT를 가지고, 물론 이제 다른 공정도 HRT가 상당히 깁니다. SRT도 물론 길고. 자, 그래서 이제 유기물 용적 부하가 1에서 5kg COD, 이 단위 최적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좀 더 높아집니다. 혐기성 부유성장 공정입니다. 부유성장 공정의 anaerobic contact process입니다. 자, 완전 혼합 공정의 슬러지 무순환의 단점을 보완합니다. 이거는
이 순환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만들어지는 대로 가스가 나가는 거고, 여기는 보면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게 사실은 용적 부하가 큐빅미터당 1에서 5kg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높이려고 하니까 용적 부하를 좀 높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되냐면 1에서 8kg 큐빅미터. 이게 이제 에너로빅 컨택 프로세스. 결국은 뭐냐면 슬러지를 순환시키는 겁니다. 슬러지를 반송시키는. 이게 우리 호기성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에서도 주로 우리가 썼던 게 슬러지를 반송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슬러지를 이렇게 반송을 하면서 결국은 HRT라기보다는 SRT가 길어집니다. SRT. 자, 그래서 다른 게 이거하고 이것이 다른 이유는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바로 유출수가 나가지만 여기는 유출수가 한 번 더 또는 두 번, 세 번 이 슬러지를 반송을 시키면서 유출수를 내보내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질소와 E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BR이라는 게 있습니다. ASBR을 했습니다. Anaerobic Sequencing Batch Reactor. 우리가 뭘 배웠냐면 SBR을 배웠습니다. 연속 회원식 반응조. 이렇게 배웠습니다. Sequencing Batch Reactor. 그래서 A, 그러니까 Anaerobic, SBR과 유사합니다. 그 결국 용적 부하가 이것보다는 낮습니다. 그죠? 여기보다는 낮습니다. 큐빅미터당 1.2에서 2.4kg 됩니다. 자, SBR니까 반응조는 하나뿐입니다. 4개가 아니라 하나뿐입니다. 처음에 유입수가 들어옵니다. 밑으로부터. 주입이 되면 여기서 혼합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회전을 시키면서 반응을 시키고 역시 여기서부터 바로 가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면 메탄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침전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상징수를 제거를 하고 일부의 슬러지는 버리고 일부의 슬러지는 다시 돌아와서 유입수가 들어와서 주입의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하수를 유기성 하수죠. 유기성 하수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여기 지금 산소가 없습니다. 그냥 물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SBR은 여기에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뭐 침전했다가 버리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Anaerobic Contact Process의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입수에 대한 유출수의 농도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운전하는 보람이 있겠죠. 그 COD 제거율을 결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1500이 들어오면 내보내는 것이 유출수에 내보내는 것이 한 250이나 300 뭐 이렇게 되겠죠. 일반 산화하는 이제 폭기조하고는 이제 양상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RT를 결정을 하는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반응조를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SRT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스템 내에 고형물 질량하고 매일 생산되는 고형물의 양을 결정을 해야 되고 자 들어오는 하수 고농도의 하수를 이 반응조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여 산형성균과 메탄생성균이 가스를 만들어내고 고농도의 유기배수, 유기하수가 처리가 된 후에 유출수가 나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반응조의 크기 내에서 우리가 요구되는 COD 제거율을 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형물 질량이 생성되는 질량하고 그 다음에 반송하는 슬러지의 양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응조의 부피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스 발생에 대한 생성률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인여 슬러지가 있죠. 인여 슬러지, 폐기 슬러지. 슬러지 반송도 하고 슬러지도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는 유출수가 있고 여기는 사실은
그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것처럼 슬러지가 폐기되는 게 있고 슬러지 반송하는 슬러지가 생성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슬러지 양과 영양소 요구량을 결정하는데 이 영양소의 요구량이라는 것이 뭐냐면 혐기 반응을 하니까 엑스트라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합니다. 알칼리도가 필요합니다. 하수의 알칼리도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대한 영양소 요구량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기물의 용적 부하율을 점검한다. 용적 부하율은 이것하고의 용적 부하량이 다릅니다. 그죠? 이 효율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점검을 하고 알칼리도 요구량을 면한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혐기성 슬러지 공정이라고 있습니다. UASB 맨 첫 슬라이드에 내가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그 다음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것에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반응조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UASB입니다. 이 무엇의 약자냐면 Upflow Sludge, Upflow Anaerobic Sludge Blanket. Upflow Anaerobic UASB가 Upflow Anaerobic Sludge Blanket 리액터 프로세서. 리액터는 뭐 빼도 되고 블랭킷 뭐 프로세서 이렇게 봅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반응조 하단에서 물이 들어옵니다. 그죠? 물이 하수가 고농도의 하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입되어 슬러지상. 그러니까 이게 이 하부에서 물이 들어옵니다. 그죠? 하부에서 물이 들어옵니다. 하부에서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슬러지상을 통해서 상향유로 흐른다는 겁니다. 슬러지가 여기에 이 비중이 1보다 높으니까 자꾸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류에 의해서 이것이 순환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는 것이 상향유로 흐르게 되고 고형물 다량 유출 방지를 해야 됩니다. 반응조에 침전지 추가 또는 담체를 쓰기도 하는데 여기 이제 뚜껑이 일종의 뚜껑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넘쳐버리면 안 되니까 다시 내려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수위가 좀 다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가스가 생기면 가스가 나가게 되고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그래서 이제 고형물이 다양 방출되는 것을 이제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높은 COD 용적 부하가 생깁니다. 그죠? 뭐냐면 이걸로 본다면 VFA라고 했습니다. Volatile Fatty Acid. 그러니까 유기산입니다. 그러니까 휘발성 유기산. 그러니까 비휘발성 유기산의 하수하고 그다음 휘발성 유기산이 이제 들어오게 될 때 온도에 따른 그 하수의 용적 부하가 온도가 높을수록 더 잘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더 잘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휘발성 이 산을 함유하는 하수가 유리하다. volatile fatty acid의 하수보다는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높은 COD 용적 부하량인데 입상. 근데 이게 뭐냐면 입상 이제 슬러지 그래뉼 입상 그러냐면 여기에 입상 슬러지가 형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입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뉼이라는 겁니다. 그래뉼레이티드. 그다음에 입상 슬러지는 이제 탄수화물 당이 많은 하수, 성긴 슬러지. 그래서 단백질 성분이 많은 하수에 유리하다 이렇게 돼요. 운전 초기 조건이 COD NP의 B가 300대 5대1. 그럼 결국 뭐냐? NP가 제거가 잘 안 되니 NP의 유입 부하가 낮은 하수의 이 방법이
유리하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입니다. 그럼 정상 상태에서는 어떠냐면 운전 초기에는 이게 좀 높더라도 COD가 낮아서 적응이 잘 되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정상 상태가 이루어지면 COD하고 NP의 비율이 600대 5대 1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본다면 용적 부하는 온도가 높을수록 휘발성 이 유기산, 휘발성 유기산, 페리아신, 지방산 이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처리 효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설명했던 어플로 애너로빅 슬러지 블랭킷 프로세스의 하수가 밑에서부터 들어옵니다. 밑에서부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차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이제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슬러지 블랭킷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소가 유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덮개 비슷한 것을 이제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자체가 슬러지 덩어리겠죠. 그래서 유입되는 고농도의 유기물질이 이 집합체에 의해서 메탄가스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이제 바이오가스가 나가겠죠. 그리고 물은 깨끗하게 된 물은 어디로 이 아울렛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UASB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USB 어플러 이것도 애너로빅이 빠졌군요. 상향류, 우리말로 하면 상향류죠. 상향류 슬러지상입니다. 블랭킷, 담요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UASB의 이제 공정이 반응적 하단에서 유입되가 슬러지상을 통해서 상향류로 흐른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고형물 다량 유출 방지하기 위해서 상부에 담체로 충진을 하거나 여기에 담체를 위에다 두고 통과 못하게 만들든가 또는 이제 슬러지 블랭킷은 이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고형물 다량 유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침전지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침전지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은 COD 용적 부하를 형성하고 있고, 그러면 입상 슬러지, 그다음 운전 초기하고 정상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A, B, C의 우리 과정을 보면 일단은 이제 처음에 걸러진 이제 침전지, 1차 침전지로부터 걸러진 유입수가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향류로 올라가게 되고, 여기에 가스가 포집이 되겠죠. 이 가스는 어디로 가냐면, 이 바깥으로, 유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바깥은 물은 유출수에 나가게 되고, 여기서 계속 공급이 되겠죠. 그럼 슬러지 상이 만들어지겠죠. 이 그래뉼 블랭킷이 이제 점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B번 같은 경우는 A번하고 B번은 다른 게 이제 침전조가 설치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UASB 같은 이게 진정한 UASB겠죠. 그래서 이제 침전조를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개량한 것이 이것을 쓰질 않고 이 위에 내부에 이 블랭킷이 생성되도록 그렇게 만든 방법. 이게 지금 현기성 슬러지상 공정 UASB의 발전상입니다. 그죠? 발전상.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이것만 이제 고집할 거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의 단점이 뭐냐면 체류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슬러지의 체류 시간도 짧고 HRT도 짧고 그래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니 뭘 해야 되냐니까 이렇게 반송을 시키든지 아니면 블랭킷을 만들어 가지고 오래도록 담아두든지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것마저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업플로 다운플로 업플로 다운플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류판이라고 합니다.
정류 반응조. 그래서 유입수가 들어오면 여기 블랭킷이 있겠죠. 슬러지. 그래서 여기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넘치면 어디로 가면 다음 반응조로 넘어갑니다. 다음 반응조 가니까 또 미생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흘려주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그런 동안에 여기서 발생되는 가스는 어떻게 되냐 바깥으로 나갑니다. 배출가스가. 그걸 우리는 배풀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배풀 하나 둘 셋 마지막에 나가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업플로우만 가지고는 이 원활하게 믹싱이 안 되니까 이걸 강제적으로 프로펠러를 가지고 강제로 이것을 혼합을 시킵니다. 이런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입수가 이렇게도 들어오고 저렇게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오고 한편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가스는 나가고 그다음에 이쪽에도 들어오고 이쪽에도 들어오고 이런 방법을 이제 씁니다. 결국은 뭐냐면 정류판을 쓴다는 겁니다. USB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 이제 배풀 정류판을 씁니다. 그 장점은 이제 장치가 간단하고 그 다음에 운전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HRT가 짧고 그 다음에 이제 SRT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충격 부하에 안정적이고 넓은 범위에서 하수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Attached Gross Anaerobic Process라고 있습니다. Attached라는 게 우리 RBC를 배웠습니다. RBC도 배웠고 그다음 부유성장 공정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쇠석이나 무슨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미생물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공급하는 하수에 있는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여기서 뭘 쓰냐면 배드를 씁니다. 배드, 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상향류 부착 성장 행위종 이게 유입수가 들어오면 이 자체가 유동을 하지 않으니까 유입수의 흐름에 의해서 이 빙빙빙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배드, 팽창의 정도, 이제 팽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농도 하수를 제외하고는 유출수의 재사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입수 들어가지고 가스가 발생하고 유출수 되고 또 일부의 유출수는 다시 그 다음에 어떤 건 또 다시 이렇게 해서 보내고.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상향류 고정상 반응조입니다. 상향류 고정상 반응조. B번은 팽창상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늘어날 수 있는 미디어를 넣어야 됩니다. 이제 고온 모래를 쓰겠죠. 고온 모래. 그래서 이 생물막 성장을 위한 고온 모래를 사용하고 그다음 유동상 반응조 이건 우리가 유동상 반응조를 배웠을 때 플라스틱 이런 걸 쓴다 그랬습니다. 좀 덴시티가 좀 높은 스티로폼 같은 거 이런 플라스틱의 표면에 붙여다가 유동화가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상향류 고정상 반응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팽창상 이렇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유동상 반응조 이렇게 유동상에 배드에 들어있는 미디어에 붙여가지고 처리를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B, C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우리가 뭐냐면 상향류 고정상 반응조라고 그랬습니다. 충전된 고정여제에 부착된 미생물 틈새로 통과를 합니다. 미생물이 여러 개 있겠죠. 굉장히 많겠죠. 덴스하게. 그럼 유입수는 그 유입수가 고농도의 유기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틈새로 통과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향류 부착성량 힘성 반응조에 사용하는 여제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재순환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유입수와 더불어 유출수의 처리가 좀 덜 된 거는 이제 유출되기 전에 일부가 재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장점은 높은 COD 부하, 최적 부하, 용적 부하겠죠. 여기 부하라는 것은 높은 COD 용적 부하입니다. 여기에 용적 부하입니다. 용적 부하. 그래서 반응조가 좀 작고 그렇죠.
운전이 단순한 거죠. 단점은 이제 예제의 이제 비용이 왜냐면 붙여야 되니까 고형물 축적에 따른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예제가 막히면 물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할 경우에 여기에 더욱더 현기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부유 고형물 농도가 낮은 하수에 적합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팽창성 반응조입니다. 그죠? 충진 예제, 주로 이제 모래 아주 이제 가는 거겠죠. 0.2에서 0.5mm 비중이 2.65 정도 되는 이 베드의 팽창 정도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 부피에 비해서 비표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미생물이 성장할 수가 있고, 그 말은 뭐냐면 사이즈가 작을수록 이 표면적이 더 큽니다. 그죠? 극단적으로 해서 이만한 볼 형태의 구와 이거를 잘게 쪼개 가지고 만든 이 모래 같은 경우에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이 아주 잘게 쪼개진 모래의 표면적이 훨씬 넓겠죠. 그래서 단위 부피에 비해서 큰 비표면적을 가진 것에서 많은 미생물이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점으로서는 여제 막힘 방지가 필요하고 저온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하수 처리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유동상 반응점.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여기 뭐가 들어갔냐면 그러니까 여제가 모래 엔드오와 규소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0.3mm. 그 상향류 부착 성장 현미성 반응조의 상의 팽창 정도에 의존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입수가 지금 여기에서 보다시피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고정상 반응조입니다. 그래서 충전된 고정여제에 부착된 미생물 틈새로 통과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게 유동합니다. 이거는 고정적이고 이거는 유동입니다. 그래서 이 모래나 이 규조토에 미생물을 붙여서 현미성 미생물을 붙여서 여기에 유입수로 유입을 시키면 유동상이니까 이 하류로부터 이 상향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그죠? 자, 첫 번째는 고정상입니다. 상향류 고정상 반응조. 이것도 물론 이제 상향류겠지만 이거는 우리는 유동상 반응조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팽창상입니다. 팽창상. 그럼 결국은 이 모래에 팽창되는 데에 따라서 비표면적이 표면적이 크니까 많은 미생물이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처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현미성 처리 공정을 보면 주로 이제 땅이 넓은 나라에 호주나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유럽 이런 나라에서 육류 가공, 그러니까 특히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을 이 처리를 하는 처리 공장에서 나오는 유기성 하수, 고농도의 유기성 하수겠죠. 고농도의 유기화성, 이제 껍질, 닭 껍질, 돼지 껍질, 이런 그러니까 유기물질의 농도가 높은 그런 폐수 또는 고형물 이제 한꺼번에 이제 유입이 됐을 때 이제 처리하는 방법.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왜냐하면 분자량이 굉장히 길고 분자량이 굉장히 크고 또는 체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라주면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특히 육류 가공 폐수에 와 같은 고농도 산업 폐수, 그러니까 식품 가공 산업 폐수 처리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고농도의 고형물, 유리 성분, 껍질, 그죠? 기름 성분, 그다음 그리스 함유 폐수 처리 이런 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HRT가 길어야 되고 그다음 SRT도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요 부지가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체류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로 생기는 것이 메탄가스가 생긴다 그러지만 질소 성분이 한 암모니아 또는 질소가 들어가 있는 퓨린 뭐 이런 냄새나는 물질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차폐용 덮개를 씌워서 그 다음에 유지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입수에 공급을 해가지고 2차 반응으로 넘겨서 농도가 낮아진 반응조에서 이제 처리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고농도 산업 폐수, 식품 가공 폐수에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거냐면 차폐형 혐기성 라군, 이 연못과 비슷하다 그랬죠. 라군 형성조, 라군이죠. 차폐형 혐기성 라군 공조입니다. 막분리 혐기성 처리 공조도 하지만 육류 가공 폐수와 같이 고농도 식품 가공 폐수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고형물, 고농도의 고형물, 유류 성분 뭐 이런 것들이 차폐형 덮개, 그 악취 산개 방지를 위해서 뚜껑을 덮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뚜껑을 덮어서 처리를 하는, 이거 마찬가지지만 이 뚜껑을 쓰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지오 멤브레인 덮개도 쓰지만 이와 같은 게 지오 멤브레인 덮개겠죠. 이런 거를 쓰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암모니아 가스를 다시 재처리하는 그런 플랜트가 이런 넓은 라군조 옆에 상존을 합니다. 여기 보다시피 잘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축산폐수 공장이 옆에서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그다음 막분리 혐기성 처리 공장이니까 멤브레인을 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유출수의 수질을 유지하기에 상당히 대단히 오래토록의 SRT가 필요하고 HRT도 필요합니다. 근데 단 여기 유입되는 유입수의 특징상 폐수 발생량이 많지 않은 하폐수, 이제 폐수라고 그러면 유가공 폐수 또는 식품 가공 폐수 뭐 이런 것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사실은 처리 시간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처리 효율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차폐형 혐기성 라군 구조인데 이제 막분리 혐기성 처리 구조입니다. 여기서 막분리 멤브레인, 그 장점은 이제 반응조가 작아되고 고농도 COD 부하, 최적 부하겠죠. 그 다음에 고농도 미생물을 유지하고 유출수의 수질이 향상되면서 막 가격이 요즘 많이 싸졌지만 막 분리하는데 상당히 좀 기술이 필요한 그런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SRT는 보면 이게 얼마냐면 평균적으로 한 50일이 걸립니다. SRT. 그러니까 이런 게 평균적으로 얼마 걸리냐면 50일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MLS는 2만에서 2만 5천, 뭐 때로는 뭐 5만도 있겠죠. 성장 개수도 있고 미생물이 성장이 잘 안 됩니다. 그죠? 플럭스가 이렇게 있고 그 COD 부하는 대개 이제 8kg COD. 아까 우리 최적 부하, 용적 부하에 대해서 몇 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볼레탈 페리에시드가 함유된 이 하수의 용적 부하죠. 킬로그램 SCOD, 솔루블 COD인데 큐빅미터당 24, 높으면 24, 평균적으로 한 18 정도 되죠. 그럼 여기서 본다면 얼마가 좀 되냐 하니까 이게 얼마 되냐 하니까 20이 좀 되겠죠. 이 대표값이 이제 8이고 여기는 사실은 이런 공정에서 하는 방법하고 이 멤브레인이 달려 있는 것하고의 이제 유입수의 부하가 서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앞 슬라이드와 뒤 슬라이드의 차이를 여러분이 잘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의를 이만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